안녕하세요.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밥의 치명적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밥 먹고 5분 만에 혈관 막힐 수도 있고 또 알고 보니 매일 독을 먹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자레인지에 띵 마이너스하고 밥을 데워서 드시고 나면 1시간 뒤쯤에 갑자기 졸려오고 점심 먹고 나서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그 일, 바로 전자레인지로 밥을 데워 드시는 것이 혹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밥 한 그릇. 하지만 이 밥이 우리 몸의 혈당을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올렸다 내렸다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85세 되신 김현수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알아내신 내용입니다.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밥 데우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혈당도 안정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정신도 맑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씨, 65세 분인데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전자레인지로 밥을 데워서 드셨어요. 빠르고 편하니까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밥을 드시고 나면 1시간쯤 뒤에 너무 졸려서 소파에 누워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2-30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힘이 쭉 빠졌어요. 김 씨가 혹시 몰라서 혈당 재는 기계를 사서 직접 재어봤어요. 결과가 정말 깜짝 놀랄 만했어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는 혈당이 95였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을 드시고 30분 뒤에는 178까지 확 올라갔어요. 정상 사람은 밥 먹고 나서도 140 넘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1시간 후였어요. 무려 19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건 당뇨병 환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김 씨가 같은 밥을 차갑게 드셔봤더니 혈당이 145 넘지 않더라고요. 같은 밥인데 뜨거운지 차가운지만 달랐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호주에서 연구해 보니까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운 밥은 혈당을 87만큼 올리는데 차가운 밥은 62밖에 안 올린다고 해요. 무려 25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은 설탕 덩어리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밥 대신 설탕 덩어리를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소화 안 되는 전분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소화 안 되는 전분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쌀에 주된 성분이 전분이에요. 평상시에는 우리 몸에서 쉽게 분해되어서 당분으로 바뀌어 흡수되죠. 그런데 특별한 조건에서는 이 전분이 완고해져요.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아무리 공격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밥을 식힐 때예요. 밥을 갓 지어서 뜨거울 때는 전분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털씨를 풀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쉽게 들어가서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이 식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전분들이 다시 단단하게 뭉치면서 마치 벽돌처럼 견고해져요. 이게 바로 소화 안 되는 전분이에요. 이 단단한 전분은 우리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장 속 세균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배도 오래 불러서 좋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연구해 보니까 갓 지은 밥과 12시간 식힌 밥을 비교했더니 식힌 밥이 혈당을 30%나 덜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레인지는 물을 막 흔들어서 열을 내요. 이 과정에서 단단하게 뭉쳤던 전분이 다시 풀어지고 심지어 처음보다 더 빠르게 소화되는 형태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이 갓 지은 밥보다도 혈당을 더 확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쓰던 전자레인지가 실제로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실제로 계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김도식 할아버지, 77세 되세요. 김할아버지는 15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아침에 밥 먹기 전 혈당이 145 정도로 높았고 당뇨약을 2종류나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김현수 박사님을 만나서 한 가지만 바꾸셨어요. 바로 아침밥을 차갑게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운 밥을 어떻게 먹느냐며 싫어하셨어요. 당연하죠. 80년 가까이 뜨거운 밥만 드셨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박사님이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해서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아침 공복 혈당이 135로 떨어졌어요. 한 달 후에는 125, 2달 후에는 105까지 내려갔어요. 무려 40이나 좋아진 거예요. 김할아버지 말씀이 70년 넘게 뜨거운 밥만 먹어왔는데 차가운 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당뇨약도 한 종류로 줄이셨어요. 두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이미자 할머니, 68세 되세요. 이 할머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할머니셨어요. 밥은 무조건 뜨겁게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전자레인지도 자주 쓰셨어요. 그런데 당뇨 걸리기 직전이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생활을 바꾸셔야 했어요. 할머니는 밥을 차갑게 드시는 것 말고도 밥 먹기 전에 식초탄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물 한 컵에 타서 밥 먹기 15분 전에 드시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6.8에서 6.2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계속하시면 당뇨약 안 드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할머니는 손자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물어본다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잘못된 사례도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정재호 할아버지, 72세 되시는데요. 이분은 밥을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전자레인지로 녹여서 드셨어요. 차가운 밥을 드신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얼렸다가 녹이기를 반복하니까 오히려 혈당이 더 들쭉날쭉해졌어요. 체중도 3kg 늘었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방법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속 호르몬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음식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만으로도 몸속 호르몬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먼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혈당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죠.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위와 장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소화효소들이 막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해요. 마치 불에 기름 부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고 당분이 피 속으로 확 들어가요.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에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내보내게 돼요. 반대로 차가운 음식은 어떨까요? 차가운 음식은 소화를 천천히 시켜요. 위와 장의 온도가 낮으니까 소화효소들이 천천히 일하거든요. 마치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고 인슐린도 적당한 양만 나와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는 비결이에요. 더 신기한 건 몸에서 나오는 다른 호르몬들이에요. 좋은 장 속 세균들이 소화 안 되는 전분을 먹으면 몸에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영국에서 연구해 보니까 소화 안 되는 전분을 드신 분들이 이 좋은 호르몬이 40%나 더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가운 밥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당뇨, 치료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놀라운 호르몬도 있어요.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몸의 염증도 줄여줘요. 일본에서 연구해 보니까 소화 안 되는 전분을 6주 동안 드신 분들이 이 좋은 호르몬이 25%나 늘어났다고 해요.
즉, 차가운 밥을 드시면 우리 몸 자체가 당뇨에 잘 견디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은 이 모든 좋은 호르몬들이 제대로 나오는 걸 방해해요.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도 생기고 결국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바쁘신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찬물로 데우기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밥을 지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 최소 8시간 이상 두세요. 왜 8시간이냐고요? 소화 안 되는 전분이 충분히 만들어지려면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냄비에 찬물을 조금 넣고 그 위에 밥을 올려서 약한 불로 천천히 데우는 거예요. 물이 서서히 끓으면서 밥이 촉촉하게 데워져요. 시간은 전자레인지보다 3, 4분 더 걸리지만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부산의 박민수 씨가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아침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평균 40이나 낮아졌어요. 두 번째 방법은 식초탄 물 미리 마시기예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밥 먹기 15분 전에 식초탄 물을 한 컵 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물 한 컵에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한 숟가락 타시면 돼요. 너무 시다 싶으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 식초의 신맛 성분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의 일을 늦춰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줘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연구해 보니까 식초탄물만 마셔도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평균 20% 낮아진다고 해요. 대구의 김영희 할머니가 이 방법을 10개월 동안 해보니까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5로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해요. 세 번째 방법은 채소 먼저 드시기인데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밥을 드시기 전에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먼저 드세요. 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미역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런 채소들이 위와 장에서 막을 만들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줘요. 드시는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 드시고 고기나 생선 드시고 밥 순서로 드시면 돼요. 일본에서는 이미 채소를 먼저 먹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요. 당뇨 환자들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광주의 이정수 씨가 매 끼니마다 나물을 먼저 드시기 시작했는데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평균 30이나 낮아졌어요. 게다가 자연스럽게 밥량도 줄어들어서 3개월 만에 7kg 체중도 빠졌어요. 네 번째 방법은 몸에 좋은 것들 함께 넣기입니다. 이건 조금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밥을 지으실 때 귀리나 오트밀을 섞어보세요. 비율은 쌀 80%, 귀리 20% 정도가 좋아요. 또는 강황 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강황의 노란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몬드나 호두를 5알 정도 드시면 좋은 기름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줘요. 제주도의 한 민박집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강황 넣은 밥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다른 곳 밥보다 속이 편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단골 손님이 늘었다고 해요.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르신들 상황에 맞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해보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지금 상태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혈당 재는 기계를 하나 사세요. 요즘은 3만 원 정도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 드시는 대로 해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써보세요. 언제 재냐면 밥 먹기 전, 밥 먹고 30분 후, 1시간 후, 2시간 후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인천의 최민호 씨가 2단계에서 깜짝 놀라셨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아침에 전자레인지 밥 드시고 나서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바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대요. 2단계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식초 탄 물 마시기가 가장 쉬워요. 준비할 것도 간단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초를 너무 진하게 타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3단계는 밥 데우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밥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찬물로 데우는 방법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1, 2주 지나면 오히려 이게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울산의 김미영 할머니가 처음에는 가족들이 왜 밥맛이 이상하냐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밥이 더 구수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4단계는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식초 탄 물 마시기와 또는 채소 먼저 먹기, 그리고 귀리 섞기 등등. 본인한테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가시는 거죠. 이제 조심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혈당이 좋아지는 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부터 나타나요. 하지만 진짜 몸이 바뀌는 건 3, 4주 걸려요.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끔 전자레인지 쓰셔도 괜찮고 뜨거운 밥 드시고 싶을 때 드셔도 돼요. 8, 90%만 지키셔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셋째, 다른 건강한 습관도 함께 하세요. 아무리 밥을 잘 드셔도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못 주무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하루 15분 산책하시고 물도 충분히 드세요. 차가운 밥이 정말 안전한가요? 네, 안전해요. 다만 여름철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밥을 너무 오래밖에 두지 마세요. 세균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당뇨약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혈당이 많이 좋아지면 약 양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손자들도 이렇게 먹여도 되나요? 아이들은 자라는 시기라 충분한 영양이 필요해요. 억지로 차가운 밥을 먹이기보다는 채소 먼저 먹이기나 밥 먹는 순서 바꾸기부터 시작하세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채소 먼저 먹기 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밥 먹고 나서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해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 언제부터 몸이 좋아지는지 말이에요. 3일 후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는 건 배부른 느낌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같은 양을 드셔도 배가 더 오래 부르고 간식이 당기지 않아요. 창원의 박지연 할머니가 3일째부터 오후에 과자를 찾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몸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 효과예요. 일주일 후면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혈당 재는 기계로 확인해 보시면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통 2, 30 정도 좋아져요. 더 중요한 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랐다 떨어지던 게 완만해진다는 점이에요. 2주일 후면 힘이 생겨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오후에 졸리던 것도 줄어들어요. 전주의 김동수 할아버지가 2주째부터 오후 3시에 꼭 졸렸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며 손님 상대할 때도 훨씬 정신이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3주일 후면 만성 피로가 줄어들어요.
이때부터는 확실한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유 없이 피곤했던 게 많이 줄어들고 밤에 잠도 더 깊게 주무시게 돼요. 4주 후에는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25%까지 좋아져요.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시면 수치 개선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2-3kg 정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몸의 순환이 좋아진 결과죠. 3개월 후 이 정도 되시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신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혈액 검사 수치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주변 분들이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 보이세요. 김현수 박사님이 200명의 어르신들을 6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를 보면 아침 공복 혈당 평균 18% 좋아지고 당화 혈색소 평균 0.8% 떨어졌고 체중 평균 4.2kg 감소하고 혈압 평균 8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 12% 개선이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밥 먹는 방법만 바꾸신 결과예요.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매일 15분 걸으시면 밥 먹고 나서 혈당을 추가로 10%에서 15% 낮춰줘요. 물 하루 1.5리터씩 충분히 드시면 피의 흐름을 좋게 해서 순환이 개선돼요. 저녁 7시 이전에 드셔야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줘요. 잠 충분히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요. 부천의 이수진 할머니가 이 모든 걸 함께 하셨더니 2개월 만에 당뇨 걸리기 직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놀라셨다고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밥을 차갑게 드시고 식초와 채소를 함께 드셔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자.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변화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내용이니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을 위해 3분 더 투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냄비에 찬물을 조금 넣고 밥을 천천히 데워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건강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나와요. 하루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00일, 200일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실 거예요. 제주도의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년 동안 뜨거운 밥만 먹다가 차가운 밥의 맛을 알게 됐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싶어서 기뻤다. 어르신들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 좋은 방법을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세요.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런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네라고 감탄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셔도 효과를 보시면 분명 고마워하실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전자레인지 쓰셔도 괜찮고 뜨거운 밥 드시고 싶을 때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80% 정도만 지키셔도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만약 당뇨나 혈당 관련 병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 방법들이 약 대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단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건강한 식습관은 계속 지키셔야 해요. 어르신들의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하시면 몇 년, 몇십 년간 쌓인 나쁜 습관도 바꿀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건강해지실 권리가 있고 건강해지실 능력도 충분히 있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어르신들의 몸이 변화를 원하고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에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